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가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만 쓰는 글로벌 기업들의 모임 RE100에도 가입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전기를 많이 쓰는 IT 제조 기업입니다. 이번 선언이 일으킬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임상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신환경 경영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삼성전자가 쓰는 전기를 100% 재생에너지 전기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혁신 기술과 제품을 통해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친환경 생태계 구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배출한 탄소는 1,700만 톤, 자동차 800만 대의 배출량과 맞먹습니다. 삼성전자는 초저전력 반도체와 전자제품을 개발하고 제품에 쓰는 플라스틱도 친환경 재생 소재로 모두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아리백 가입도 선언했습니다. 아리백은 100%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만 쓰겠다고 약속한 글로벌 기업들의 모임입니다. 역시 목표는 2050년입니다. 삼성전자가 쓰는 전력은 25.8테라와트시, 구글과 TSMC의 1.4배, 인텔의 2.7배, 애플의 9배나 돼 전 세계 IT 제조 기업들 중 가장 많습니다. 삼성전자의 아리백 가입은 다른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 한참 늦은 겁니다. 애플은 4년 전, 구글은 5년 전에 이미 아리백을 달성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본인들이랑 거래하는 파트너사들도 아리백을 선언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생을 조달할 수 없으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은 크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최대 투자자 중 하나인 네덜란드 연기금은 그동안 선언을 미뤄온 삼성전자의 태도가 장기 투자자에게 상당한 우려를 안겼다며 이번 삼성전자의 동참 선언은 한국 경제의 성장 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어젯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20대 여성 영무원이 흉기에 찔려서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함께 일했던 30대 남성이었는데 피해자를 불법 촬영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의 선고를 하루 앞둔 상태에서 이 남성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먼저 유서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은 어젯밤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벌어졌습니다. 혼자서 순찰 근무를 하던 20대 여성 영무원이 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겁니다. 가해 남성은 이곳 역사에서 약 1시간을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이곳 화장실로 따라 들어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화장실에 설치돼 있던 비상벨이 울렸고 달려온 영무원들과 주변의 시민들이 힘을 합쳐 가해자를 붙잡았습니다. 폴폰이 울려가지고 직원들이 가서 그렇게 제압을 한 거고요.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범행은 계획적이었습니다. 당시 가해 남성은 머리에 일회용 위생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피해자가 근무하는 신당역에 1시간가량 먼저 도착해 순찰 근무 시작을 기다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성은 이곳 구산역에서 일회용 승차권을 구입한 뒤 신당역까지 지하철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언니가 무서워서 지금 집에 있으니까 몰라요. 얘기를 못할 정도로 이제 트라우마가. 조사 결과 가해 남성은 피해자와 같은 해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했던 31살 전모 씨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를 불법 촬영하고 협박한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았고 올해도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 씨는 두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전 씨의 신상 정보 공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재작년 말 조두순이 출소할 때 끔찍한 아동 성범죄자가 다시 사회로 돌아온다는 게 아주 불안하다는 시민들이 많았죠. 다음 달엔 미성년자만 골라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합니다. 법무부가 김근식 맞춤형 관리 대책을 내놓는 동시에 앞으로 병적인 아동 성범죄자는 출소 뒤에도 치료 감호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6년 성폭력으로 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김근식. 불과 16일 만에 다시 범행에 나섰습니다.
2달 반 사이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11명을 성폭행했습니다. 충격적인 건 범행의 대상. 9살에서 17살까지 여학생들만 골라 짐 옮기는 걸 도와달라며 차로 유인했습니다. 뭐 죽든지 뭐 자수를 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택하려고 그랬죠. 다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은 다른 재소자를 폭행해 징역 1년이 늘었습니다. 모든 형기를 마친 김근식이 다음 달 출소합니다. 2020년 말 조두순 출소 때처럼 법무부가 김근식 맞춤형 관리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담 보호관찰관이 1:1 관리하고 밤 10시부터 아침 9시까지 외출 제한 시간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19살이 안 되는 여성은 접촉 자체를 금지시켰습니다. 준수 사항을 어길 경우 즉시 체포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데 추가로 치료 감호까지 가능하도록 법도 고치기로 했습니다. 현재 재판에서 치료 감호 여부를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형기를 모두 마친 아동 성범죄자도 치료 감호 처분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소아기호증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국한해서 그런 기본권 침해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형벌이 아니라 장래의 재범 위험성에 부과되는 보완 처분입니다. 조두순과 김근식처럼 13살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 전력자들이 대상입니다. 다만 이중처벌이나 인권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도록 재범 위험성이 있고 어린아이에게 병적으로 집착하는 소아 성기호증 환자며 준수 사항을 어기는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다음 주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한국인 마약 두목을 잡기 위한 비밀 작전. 드라마 수리남이 요즘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의 배경인 남미 국가 수리남이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수리남을 마약 국가로 표현해서 국가 이미지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수리남 외교장관이 제작사에 대한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우리 외교부는 선제적으로 수리남 교민 보호에 나섰습니다. 서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카인은 자연적으로 태어난 주님의 은총이야. 넷플릭스의 드라마 수리남입니다. 남미 국가 수리남을 장악한 한국인 마약 두목을 검거하는 비밀 작전을 다룬 드라마인데 수리남 정부가 자국을 마약 국가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수리남 외교장관이 제작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대사관을 통해 한국 정부에도 항의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Documentaire worden genoemd waar zijn of niet waar. Het gaat om het creëren van een perceptie. En die perceptie die zij daar creëren is een negatieve. 외교부는 수리남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항의를 받은 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리남 정부에 우리 정부에 대한 입장 표명은 없었으며 외교부는 수리남과의 우호 관계 유지를 위해 지속 노력 중입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수리남에 살고 있는 교민은 48명. 아직까지 현지에서 우려할 만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외교부는 선제적으로 교민 보호에 나섰습니다. 수리남을 관할하는 주 베네수엘라 대사관은 홈페이지에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달라며 도움이 필요한 사안은 즉시 한인 회장을 통해 연락해달라고 공지했습니다. 한국인 살인 사건으로 인터폴도 쫓고 있더라고요. 지난 5월 한국에서 개봉한 영화 범죄도시2는 영화의 배경이 된 베트남에서 상영이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영화에 폭력적인 장면이 많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국가와 도시 이미지가 훼손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한국 영화와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모으면서 외교부에서도 배경과 줄거리의 영향력과 여파에 대해 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지난 7월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가 보이면 반드시 일단 멈춰야 합니다. 하지만 법 시행 후에도 우회전 사고는 여전하고 횡단보도에선 운전자와 보행자의 눈치 보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단순한 손짓만으로도 이런 상황이 해소될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이 끝없이 마주치는 서울역 부근의 횡단보도. 한 시민이 도로까지 내려가 건너려 하는데도 택시가 멈추지 않고 지나갑니다. 하염없이 기다리던 여성은 앞차에 막힌 차들이 멈춘 뒤에야 건너갈 수 있습니다. 차가 계속 다니니까 언제 타이밍을 잡고 건너야 될지 잘 모르겠고. 지난 7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우회전하려는 차들은 횡단보도를 건너려 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단 멈춰야 합니다.
하지만 건너려 하는 보행자라는 대목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굉장히 좀 망설여지고 힘들 때가 있어요. 차라리 주저없이 건너가시면은 대기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그러는데. 도로교통공단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먼저 횡단보도 앞에 그냥 서 있는 경우, 그냥 지나치는 버스부터 발걸음을 떼려는 보행자를 보고도 지나가는 택시까지 멈춘 차량은 50대 가운데 17대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가볍게 손을 들어봤습니다. 우회전하려던 차량이 손을 든 보행자를 봤는지 급하게 정지합니다. 멀리서 달려오는 다른 보행자가 지나도록 기다려주기도 합니다. 손짓하자 멈춘 차량은 50대 가운데 44대, 그냥 서 있었을 때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실제로 길을 건너려는 시민에게 손을 들고 건너달라고 요청해봤습니다. 확실히 좀 안전하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서로가 확인하고 건너니까 서로 기분도 나쁘지도 않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선 보행자와 운전자 간 눈치 보기가 여전한데요. 차량을 향해 이렇게 간단히 손짓을 보내면 서로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보행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표시를 준다고 하면 기다렸다가 갈 수도 있고 분명해지니까.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뒤 한 달간 우회전 교통사고는 722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51% 줄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간단한 손짓 같은 비언어적 소통이 일상적으로 정착되면 우회전 교통사고가 더욱 줄어들 거라며 다음 달부터 캠페인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